안녕하세요. 이제 12장 화력 발전. 우리가 화력 발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개통도를 볼게요. 여기가 보일러가 있대. 여기 과열기, 터빈, 발전, 절탄기가 있고 여기가 복수기가 있대. 여기 순환이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열사이클 순환이 뭐냐? 순서가 절보, 과터, 복. 이렇게 절보, 과터, 복. 만약에 절이 안 나오면 보, 과터, 복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고. 그럼 이 보일러 물을 끓여야 되겠죠. 물을 끓일 때 뭐가 있냐? 연료가 있는데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어요. 고체는 석탄이 될 테고 액체는 중유가 되죠. 고체에 비해서 액체가 발열량이 약 2배 이상 돼. 근데 액체는 어때요? 중유는 연소시키면 다 나오고 재 같은 게 안 남으죠. 완전 연소가 되니까. 근데 고체가 보시면은 우리가 연료를 잘게 쓸 때가 있고 크게 쓸 때가 있어. 쪼개 쓰는 게 미분탄 연소 방식. 연료를 덩어리 쓰는 게 스토커 연소 방식. 그러면 미분탄 연소 방식은 열 효율이 좋아요. 예. 스토커 연소 방식은 안 써. 왜? 열 효율이 얘가 더 좋아.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석탄을 가루채로 얇게 짜게서 우리가 태우다 보니까 먼지 재가 많아져. 먼지 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지 재가 많으니까 얘를 제거시켜야 돼. 제거시키는 게 뭐다? 집진장치. 그러면 이 집진장치가 전기식이 있고 기기식이 있어요. 기계식. 전기식은 코트렐 집진장치. 기계식은 우리가 사이클론 집진장치. 사이클론 집진장치. 그러면 현재 미분탄 연소 방식을 갖다가 고체를 잘게 쓸어서 우리가 연소시킬 때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뭘 한다? 집진장치 하더라. 이때 우리는 어떤 거? 전기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 그래서 먼지를 제거시켰죠. 그러면 이제 물을 끓일 거야. 그러면은 물을 끓이는데 연료를 갖다 제거시켜도 우리가 뭐 있냐면은 공기 과잉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 그래서 1.2가 가장 경제적인 공기 과잉률이다 이 얘기예요. 왜? 석탄이 완전 연소하면 좋죠. 근데 불완전 연소하면은 연료를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완전 연소가 된다 그러면 CO2가 나오고 또는 뭐 질소 또는 수증기 뭐 기타 가스가 막 나오겠죠. 불완전 연소가 된대. 그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CO2 개 측정이다. 이게 누구다? 오르자트. 그럼 오르자트로다가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나온 거야. 아, 공기 좀 더 넣어서 완전 연소시켜야지 해서 요거 따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기까지 줘서 이제 완전 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일러가 우리가 뭐 있냐면은 이 보일러 종류에 겉에 벽돌로 쌌대요. 그러면 이거를 벽돌벽 보일러.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대. 공냉벽 보일러.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대요. 순냉벽 보일러. 그러면 이 보일러 아닌 건 나오면 고무벽 보일러. 고무로 하면 다 늘러붙어 타버리잖아. 아닌 건 나오면 고무벽 보일러. 그러면 순냉벽 보일러가 뭐냐? 흡수 열량 물이니까 가장 큰 게 뭐냐? 순냉벽 보일러. 그 다음에 우리가 배관하고 연결해 주면은 여기 커플링 껴가지고 여기에 뭐 있어요? 패킹 끼겠죠. 그래서 증기든 물이든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철 패킹, 동 패킹, 레버린스 패킹이 있지만 고무 패킹은 안 써요. 왜? 다 늘러붙어. 아닌 거 나오면 그래서 다 뭐다? 화력에서는
고물을 찍으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끓인 거야. 그렇죠? 얘 갖고 순행병 해서 물을 끓이면은 급수의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급수의 불순물 때문에. 뭐의 불순물? 급수의 불순물. 연료의 불순물, 공기의 불순물, 급수의 불순물, 뭐 다른 거의 불순물. 원인은 누구냐? 급수의 불순물이야. 스케일,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그럼 스케일은 찌꺼기가 껴가지고 노벽에 찌꺼기 껴서 열 전달률을 저하시켜요. 열 전달률 저하. 포밍은 거품이 발생해. 프라이밍은 물방울이 발생해. 그 캐리오버는 물방울이 터빈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터빈에는 고밀도 증기만 있어야 되는데 물이 섞여 있으면 어때요?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스케일은 뭐한다? 열 전달률 저하더라. 그래서 급수의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료도 보고 공기도 어떻게 하고 먼지도 제거하고 노벽도 보고 물도 봤어요. 그러면은 보일러에서는 뭐 하냐? 포화 증기가 발생하죠. 포화 증기가 발생해요. 보일러에서. 그 다음에 이 포화 증기가 과열기 가면서 과열 증기가 발생해. 그러면 과열 증기 가서 터빈을 돌려요. 발전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와서 이 복수기가 뭐 하냐? 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뜨거운 증기를 물로 바꾸니까 뭐가 손실, 그러니까 열 손실이 가장 큰 게 누구다? 복수기.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복수기 쓰냐? 표면 복수기. 그러면 손실이 가장 큰 건 복수기고 그 다음에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건 뭐다? 순행벽. 그러면은 지금 물을 깨끗이 하는 게 좋죠. 탈기기라는 게 있어요. 탈기기. 탈기기는 물 속에 있는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그래서 용존산소를 분리시킨대. 그래서 물을 깨끗이 해준대요. 그랬더니 뭐요? 배관에 부식을 방지해 주더라.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복수기에서 절탄기 갔어요. 그러면 절탄기 뭐 하는 거냐? 이 굴뚝에 나가는 여열을 이용해서 땡겨가지고 뭐 한다? 여기서 오는 급수를 한번 다시 가열해 주는 거. 그래서 여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다시 한번 가열시켜준다. 이게 뭐가 된다? 절탄기. 이렇게 했더니 연료를 절약하더라. 이렇게 순환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한번 증기를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 다음에 일로 보내서 이렇게 가는 게 있는 반면에 여기서 얘가 고압 터빈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발전되는데 저압 터빈이 있대요. 고압 터빈에서 증기 발생한 거를 일로 보내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압 터빈을 보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요게 뭐냐? 고압 터빈에서 증기 모두가 전부가 이렇게 가요. 얘가 누구야? 제열기. 그러면 제열기가 뭐 하는 거냐? 증기를 다시 가열시켜 주는 걸 제열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러면은 도면 문제가 남아서 보일러 옆에 이렇게 제열기가 있다. 그러면 무슨 사이클이다? 제열 사이클. 제열기가 없어요. 도면에. 제열기가 없고 복수기로 가는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갈라져. 이렇게 복수기로 가는 게 있고 여기에 급수 가열기로 가는 게 있어요. 일부는 복수기로 가고 일부는 급수 가열기로 가고 일부 증기 일부가 간대. 이거는 재생 사이클. 제열기가 있으면 제열 사이클. 그림 도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급수 가열기 일부 증기가 1분 일로 가고 증기 1분은 일로 가서 다시 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얘가 없으면 급수 가열기만 있으면 재생 사이클. 급수 가열기가 없고 제열기만 있으면 제열 사이클. 두 개 다 있으면 재생 제열 사이클. 대용량 발전소에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증기하고 혼합된 물을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보낼 때 우리는 다 펌프가 뭐다? 순환 펌프, 급수 펌프죠. 보낼 때 쓰는 게 순환 펌프고 급수 펌프는 우리가 예비로 제일 망가져서 예비로 많이 갖고 있는 펌프가 누구냐 나오면 급수 펌프 쓰시면 되겠고 돌아가는 게 순환 펌프고요. 그러면 저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열 사이클. 그래서 그 랭킹 사이클. 랭킹. 카르노 사이클. 재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재열, 재생 또는 재생, 재열 사이클. 랭킹 사이클은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누구냐? 랭킹 사이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누구냐? 카르노 사이클. 이때 카르노 사이클은 절대 온도 플러스 고온분해 효율이 273 플러스 저온이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의 여효율 구하는 공식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열 사이클은 증기 모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재생 사이클은 증기 일부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재생 재열 사이클은 대용량 발전소 또는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게 누구냐 나오면 재생 재열 사이클. 그래서 얘하고 얘는 도면 문제가 나와서 재열기가 있는지 급수 가열기만 있는지 둘 다 있는지 보고 답 쓰는 문제도 나온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1kWh는 몇 킬로칼로리냐? 회로 시간에 열량 H는 0.24 PT라고 배웠죠. 이때 얘가 와트 세크죠.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 칼로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0.24에 P가 얘죠. 그러면 우리는 와트가 기본 단위니까 1000 쓰면 되겠네. T가 세크인데 아워죠. 그러면 1시간은 3600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가 된단 말이에요. 1줄은 0.24 칼로리니까 요거 줄, 요거랑 같은 게 단위가 줄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한 게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킬로칼로리가 된다 이 얘기죠.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이게 얼마 나오냐? 약 864 정도 나오는데 약속했어. 860 킬로칼로리로. 1kWh는 얼마다? 860 킬로칼로리다 이 얘기죠. 요것도 찍기 문제로 나오겠죠. 이거 풀어서 하는 분이 어딨어? 다 외워서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열 효율은 MH분의 860W 곱하기 100이란 공식이 있는데 얘는 질량이죠. 석탄의 질량 킬로그램. 얘는 발열량이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그러면 석탄이 갖고 있는 총량에다가 석탄 1kg이 발현하는 발열량을 요걸 곱하면은 얘가 뭐 나온다? 킬로칼로리. 입력이 되겠죠. 석탄과 이만큼 총량을 갖고 발생할 수 있는 열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PT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로 구하면은 킬로와트 아워 이 석탄 갖고 이만큼 일을 시켰나 봐. 그러면 이 일을 열량으로 환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860을 곱해가지고 뭐 나온다? 출력값 킬로칼로리가 나온 거죠. 이거를 열효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 10톤이래. 이거 톤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 킬로 단위다 이 얘기. 얘가 열효율이 되겠고요. 우리가 물 1리터를 5도씨에서 25도씨까지 끓어릴 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그래서 열량 Q는 CM송이란 공식이 있죠. 물을 갖다가 끓일 때 필요한 열량이 얘는 비열. 만약에 수은이다, 굴이다 이런 건 주어져요. 근데 물은 항상 비열이 1이야. 얘는 질량. 리터하고 같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밀리리터하고 같은 단위가 그람 단위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킬로그램이 리터가 주어지면 얘가 뭐예요? 킬로 단위니까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밀리리터나 그람이 나오면 뭐가 된다? 칼로리 단위가 되는 거고, 얘는 온도 차죠. 그러면 이거 예로 든 거니까 뭐 1리터 하지 말고 3리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비열 1에다가 3리터에다가 온도가 25도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60kcal가 나온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 우리가 물, 액체를 갖다가 열량으로 환산한 값이죠. 그러면은 860 효율 리터에다 PT라는 공식도 있겠죠. 얘가 뭐다? 킬로와트 아워래요. 그러면 한 일을, 전기가 한 일을, 시간당 한 일을 860 곱하면 뭐가 나와? 칼로리가 나오겠죠? 킬로칼로리. 근데 그거 이 일을 다 한 게 아니잖아. 효율을 곱해서 그만큼 한 일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물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최근에는 필계도 나오지만 실계도 나오더라고요. 뭐 나오냐? 시간 구하래. 그러면은 860의 효율 리터 P분의 CM송 되겠죠? 어떤 액체를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출력을 몇 킬로 했대. 이때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 이거 시간인데 분으로 고치면 되겠죠? 몇 분 걸리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뭐다? 액체를 갖다가 열량으로 환산하는 거고, 얘는 전기 쓴 일을 갖다가 열량으로 환산 공식이니까 둘 다 열량 공식이 같다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 또 출력을 구하시래. 그럼 860 효율에다 시간 t에다가 CM송 곱하면 되겠죠. 이만큼 일을 할 때, 열량을 할 때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얘 나머지 넘기면은 질량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실기에 5점, 6점 나오니까 액체를 갖다가 열량으로 환산한 방법이고, 얘는 전기 쓴 양을 열량으로 환산한 거는 갖다 놓고 이항 정리해서 원하는 거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13장. 원자력 발전. 그 원자력 발전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비교했을 때 초기 건설비는 누가 많이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들죠. 근데 그 발전 단가 누가 싸다? 원자력이 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설비는 비싸지만 발전 단가는 싸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했더니 뭐가 발생해요? 핵폐기물이 발생하죠. 그럼 핵폐기물 저장비도 어렵고 저장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거 틀린 거 찾으시오, 맞는 거 찾으시오 하시면 되겠고, 화력에서는 보일러가 물을 끓이는 거죠. 원자력에서는 원자로가 물을 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차피 나올 때 있고 안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것만 보자고. 제어제. 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해 주죠. 그래서 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해 주는데 그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제일 커. 그 질량이 제일 커요. 제어제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제일 커. 그러면은 감속제, 냉각제 다 중성자 흡수 단면적 어떻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카드뮴, 하프늄, 붕소. 이름이 고급진다 그랬어요. 카드뮴, 하프늄, 붕소. 이름이 고급죠. 제어제만 외우면 돼. 중성자 수를 조절해 주는 게 뭐다? 제어제고, 얘만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요. 이때 쓰는 재료가 뭐다? 카드뮴, 하프늄, 붕소가 되겠고, 감속제까지만 하자고. 감속제는 뭐냐? 우리가 그 속도를, 중성자의 속도를 열 중성자로다가 만드는 거야. 속도를 줄이는 거, 열로다 만들어 주는 거야. 이때 얘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어떻다고요? 작아. 누가만 큰 거야? 얘만 큰 거고 나머지는 다 작은 거야. 얘는 흑연, 경수, 중수, 흑연, 산화, 베릴륨. 이거 특별히 외울 필요 없는데 요거 막 나와서 얘들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중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찍는 문제.
그래서 카드뮴, 하프뮴, 붕소만 암기하시면 돼. 냉각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열을 냉각시켜주는 게 냉각제가 되겠죠? 냉각. 예. 내부에 있는 에너지 열을 갖다가 냉각시켜주는 거. 예. 그러면은 열 용량이 그릇이 커야 되겠죠? 담을 수 있는 열이 많아야지만 냉각도 천천히 많이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경수형 원자로가 있어요. 그러면 경수형 원자로는 경수 2번 생각하라 그랬죠? 예, 경수. 그럼 얘는 가합수형이 있고 비등수형 원자로가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거, 이건 일본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 교환기가 필요 없어요. 열 교환기가 있어. 죄송해요. 얘는 열 교환기가 없어. 예. 이렇게 찍기 문제. 아, 얘는 우리나라 거, 얘는 일본 거. 열 교환기가 없는 게 누구다? 비등수형. 그래서 냉각을 원자로가 한번 고장나면 냉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고속 증식로가 있어요. 고속 증식로. 증식비가 1 이상인 거. 요거 고속 증식로다 해서 원자력은 제가 봤을 때 요거만 암기하시면 한 문제 죽는 거니까 요거만 암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전력의 13장까지 요점 정리를 다 마쳤는데 이거만 보고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장 가실 때 한번 아 이런 거 했었지 하고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만 갖고 나는 전력을 다 맞겠다. 뭐 회로를 다 맞겠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했었지 하고 잊어버린 거를 한번 아 이런 거 있었지 하고 되새겨보자 이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